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전설 빅뱅입니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면 뭐가 있죠? 좋아요가 있어요.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빅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지만 다양한 부분을 아우르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둘러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들이 왜 레전드인가 두 번째 시간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그룹, 연예인들의 연예인, 음악성에서 까일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친 그룹 빅뱅 데뷔편입니다. 제가 빅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저 스스로가 받아들인 마지막 그룹이 빅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그룹인데요. 빅뱅은 대한민국 유일무이 언더와 오버를 아우르는 미친 행보를 보여주면서 역사의 한 부분에 굵직하게 자리를 잡았죠. 솔직히 빅뱅 같은 그룹 있음 나와보라게! 곧 컴백 소식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빅뱅의 데뷔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시작한 영상입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데뷔 전. 빅뱅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데뷔했다는 사실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6명의 멤버로 시작을 해서 한 명이 탈락돼 5인으로 데뷔하게 된 빅뱅인데요. 그 탈락한 1인이 바로 비스트 장현승입니다. 2006년 YG는 새로운 10대 힙합 그룹 빅뱅을 제작한다고 발표했었죠. 그 중에는 6년이 넘는 연습 기간을 가진 GD, 태양이 있고요. 언더에서 활동하던 탑, 그리고 배틀신화 출신의 승리, 노래하는 게 좋아서 가수가 된 대성, 그리고 탈락했던 장현승, 이렇게 6명이서 진행을 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운명이 걸린 무대인이 아이들 역시 장난기 넘치던 평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가수가 되기 위해 뭉친 6명의 멤버들. 이들은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그토록 바라던 미래를 그려야 한다. 그 당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존재했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완전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MBC 악동클럽도 있었고요. 서울 1차 지역 예선 오디션 참가 학생 수 총 1263명. 숨막히는 초속 경쟁처. 2005년 엠넷의 배틀신화 역시도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했던 건 정확하진 않지만 YG가 다른 회사들보다 확실히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는 데뷔 전에 팬덤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빅뱅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 각자 멤버들이 맡은 역할들이 좀 보이는데요. GD는 약간 노래도 되고 랩도 되는 약간 크리스 브라운과 같은 그런 걸 좀 노렸던 것 같고, 태양은 미국의 R&B 아티스트인 오마리온, 어셔 등의 느낌을 많이 내려고 했던 걸로 느껴집니다. 롤모델은 다들 있으니까요. 탑은 확실하게 힙합으로 굳혀져서 갔던 것 같고요. 대성은 한국의 휘성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느낌이. 내가 네 곁에 있다는 두 번째, 데뷔입니다. 빅뱅의 데뷔는 2006년 9월 24일 인기가요 무대가 첫 무대인 걸로 나오네요. 첫 무대는 2006년 8월 19일 YG 패밀리 콘서트에서 첫 무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방송이 좀 기준이 되지 않나 싶어요. Are you ready? This is
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빅뱅은 애당초 미국의 B2K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그 부분은 데뷔곡의 아이덴티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반적인 포맷, 무대 위에서 배를 까는 등 이런 퍼포먼스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땐 다 따라하고 그랬어. Messed up when you let me in. Told your best friend you wanted me. 2 months of conversation, man. This summer to split the game undercover. I'm lethal like Danny Glover. 하지만 그대로 벤치마킹만 했다면 지금의 빅뱅이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분명 다른 느낌과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빅뱅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H.O.T 이후 아이돌 음악에서 힙합은 많이 자취를 감춘 상태였기 때문에 빅뱅의 시도는 그렇게 시류를 잘 읽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YG 자체가 힙합이 근간인 회사고 원타임 등 많은 부분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 반응은 뜨뜻 미지근했죠. 하지만 YG는 이런 흑인 음악이 근본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무래도 저는 지금의 YG도 더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 뭔가 팍팍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그룹이 있구나 정도로 꽤나 오랜 기간 큰 주목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당초 이 시기 가요들이 SG워너비나 김종국, 버즈 뭐 이런 어떤 발라드들에 많이 밀려 있었던 시기고 아이돌에서는 동방신기, 슈즈, 뭐 WS501 뭐 이런 팀들이 이미 포진이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데뷔였죠. 하지만 데뷔 무대에서 보여준 안정된 라이브 그리고 기성 가수 못지않은 무대 매너 그리고 애드립 등은 떡밥이 달랐음을 알 수 있었죠. 세 번째, 멤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간지 그리고 빅뱅 목소리의 심지 태양입니다. 태양은 아마 태권이라는 이름으로 YG 내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진우션 AO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먼저 봤었는데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영배 씨는 H.O.P. 그래 난 어차피 내가 얽매였던 고비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알게 된 부분인데 태양이 빅뱅으로 데뷔하기 전에 듀엣곡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GDN 태양 전에 하나가 있었다는 거지. 저 높은 곳에 펼쳐라는 곡인데 아 영 흥미롭던데 나는. 그리고 태양은 보컬 그리고 춤 모두 유명하죠. 이게 춤이 유명한가 싶다가도 보컬도 전혀 안 빠지는데 싶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실은 스크립트를 쓰는 순간에도 뭐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인데 제 기준에서는 이거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보컬로는 딱 2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송민호의 겁에서 보여준 미친 존재감과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형제 같은 멤버들도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보는 난 겁이 나. 그리고 두 번째는 판타스틱 듀오에서 보여준 눈, 코,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떠나버렸는데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멋진 무대도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저 두 무대가 제 인생에서 태양을 본 것 중에 올타임 레전드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특히 태양의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 고음에서의 턱 움직임 있죠. 이렇게 턱 움직임 이런 거 보는 남자도 게이로 만들죠. 사랑해
그리고 춤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물이 확 들어왔다라고 느껴졌던 그 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Baby, you can't count on me. Let me say,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 바로 그 곡 Where You At입니다. 첫눈에 마치 나를 아는 듯한 그 순간 느낌을 기억해 왠지 불안해 다시 볼 수 없으니까 So I just wanna know in the sun where you at, where you at. 기도는 뭔가 막 맛있게 먹던 삼겹살도 중간에 그만 먹을래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런 절제력이 있는 게 포인트예요. 웨얼류엣은 세계적인 안무가들과 딱 셋이서만 무대를 꾸민 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점을 저는 꼽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 태양은 정말 춤, 보컬 양쪽에서도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라서 돌아보고 나니까 이런 가수가 있었나 싶어. 세븐도 물론 있었는데 분명 세븐보다 춤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위험하다 위험해 야바위강 대성입니다. 대성은 솔로 활동이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다들 알다시피 날바기순이 엄청난 임팩트가 있긴 있었는데 대성은 아무래도 예능 쪽에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측면에서의 대성은 많이 저평가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 데뷔 때 보컬적인 부분이 회사 내에서 인정을 많이 받았는지 만장일치로 빅뱅에 합격이 됐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대성의 보컬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빅뱅의 곡은 그 카페라는 곡에서 대성의 뭔가 막힌 것 같지만 쭉쭉 뚫고 올라가는 그 고음의 가창력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봐요. 우리들 이름까지 놓아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그냥 묻어둔 채로 Oh my God. 그리고 날바기순 무대가 많이 희화화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군부대 공연에서 보여준 날바기순 영상을 보고 진짜 정말 많이 놀랐어요. 당연히 날바기순이라는 곡 자체가 멋진 곡은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좀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무대 매너는 실로 놀랍습니다. 저 이 무대 보고 좀 웃으면 좀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재밌게 웃으면 좀 서운하더라고. 무대를 꿈꾸는 친구들, 가수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꼭 참고해야 되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저 익살스러움과 여유, 그리고 절제되어 있는 제스처 등이 너무나 완벽한 무대 매너를 보여주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군부대 공연에서는 태양보다 대성의 날바기순이 더 소름 돋을 정도로 관객들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무대여서 대성의 진가가 발휘가 된 무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잠깐 곡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작사 작곡이 GD입니다. 이거는 분명 100% GD 역시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곡이 술술 나왔을 것 같아. 이렇게 막 많이 고민 안 하고 술술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GD가 난놈은 난놈인 게 힙합 음악을 하던 YG 그리고 빅뱅에서 트로트 곡이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한번 해보게 됐다고 해요. 이게 탄생 배경이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인가? 거기서 GD가 1차 탈락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 나오셨던 분 성함이 귀선인가? 뭐 약간 이런 이름이었는데 잘못 듣고 귀순으로 들어가지고 해당 곡을 만들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 봐요. 여튼 GD는 천재가 맞긴 합니다. 콘서트 무대나 방송 무대는 좀 코믹스러움을 많이 얹어가지고 좀 까불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군부대 공연은 진짜 정말 미쳤습니다. 이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섹시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웃으시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짱이에요. 무대를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짱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내 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밥 먹을까? 잠은 잘 잤까? 하루 왼종일 우리 공주님 생각 콩닥콩닥콩닥 사랑을 속닥속닥 날봐 날바기순 날봐 날바기순 날봐 날바 지금 당장 날봐요.
세 번째는 두 번 다시 없을 랩 사기톤 탑입니다. 탑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건 탑은 가수 한 분야로만 소비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일단 얼굴 잘생긴 거는 딱히 이야기할 거리도 없는데 존나 잘생겨가지고 꼭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진짜 보면서 맨날 잘생겼다 소리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할 말도 없어요. 얼굴 얘기는. 탑은 언더에서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는 래퍼 지망생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당시 특별한 작업물, 그러니까 공식적인 앨범은 없었기 때문에 래퍼가 되고자 어떤 지향하던 아마추어 래퍼?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믹스테이프 작업물들은 뭐 많았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앨범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탑의 초창기 곡 중 최고는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이 아닐까 합니다. 이 곡의 톤 앤 매너가 완전히 탑하고 딱 들어맞아. 특히 뮤비에서 머리 미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가 지나만 해요 그대여 오랜만에 전해 걸었죠 그냥 미안해요 지워보는 너의 흔적 익숙해져가네요 익숙해져가네요. 그리고 그 감성은 콘서트 무대에서도 잘 드러났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하나요 경건은 왜 묻죠 또 술 한잔의 뒤에는 아무 말 안 듣는 법 진짜 조심히 멈추고 했는지 쿨한 척하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 열을 버릴 수 있다면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생각보다 탑이 춤을 잘 춥니다. 이건 역시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좀 진지하거든요. 박자 감각도 뛰어나고 몸 쓰는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탑은 춤이 본인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춤으로 사람을 웃기는 게 진짜 어려운 능력이라는 걸요. 근데 그 정도가 된다는 거는 정말 춤을 잘 춘다는 반증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냥 제가 춤을 안 추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랩 잘하는 것보다 춤 잘 추는 사람이 전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랩 잘하는 사람보다 노래하는 사람이 더 멋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보다 춤 잘 추는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제 카메라를 들고 뭐야 이제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탑 솔로곡 중에는 가장 비주얼적인 임팩트는 둠다다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턴잇업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시크한 그 비트에 탑의 표정 연기 그리고 래핑이 조화를 잘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The official 팬디어 누님들의 소망 나 한번 만나보기야 따스하게 따뜻한 차에 함께 끈적한 레찰스 음악을 감상해 나는 난 너의 고막의 순결을 뱉지 이건 너를 유혹하는 메시지 내 삶에 나 만족할란다 너와 나의 미래는 짱짱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탑의 활동의 정점은 연기 활동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실은 저 역시도 색안경을 좀 끼고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 영화의 주연을 맡는데 배우로서 큰 경험이 없이 가수의 인지도로 주연을 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작품이 타짜2였거든요. 솔직히 이전에 포화 속으로 그거에서도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큰 비중을 했지만 확실하게 주연은 아니었고 연기도 많이 보여주진 못했지만 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저 정도 분량이면 가수 버프 받고 한 건 괜찮지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타짜2에서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고 나서 개봉을 했을 때 정말 부정적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워낙 이전작의 조승우의 임팩트가 컸던 작품이기도 하고 솔직히 YG가 아니었다면 주연까지 넣을 수도 없을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한 반감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기 전까진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는 탑이라는 사람, 아니 최승현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작품을 안 하나 뒤져보게 되더라고요. 편견이 깨졌고 연기도 좋았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재미있는 영화였고
탐 역시도 그에 걸맞는 연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국제반점이 이기면 돈은 놓고 가시나 데려가. 근데 손목은 찍어야 돼. 풀려야 돼 병신 되는 거지. 이기면 그거 바로 태워라. 손목부터 찍고 네 눈만 볼게. 여기서 우리 같이 나가자. 마지막으로는 빅뱅은 이 사람 아니었으면 YG는 이 사람 없었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GD입니다. GD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연예인의 연예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제성, 능력, 스타성 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GD를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인데요. 제가 볼 때는 롤모델이라는 것이 현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잡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GD는 정말 현실감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긴 하니까요. 롤모델로 삼는데 우리가 나의 롤모델은 뭐 이순신, 바이든 혹은 예수 뭐 이런 사람을 놓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물론 뭐 GD랑 동급이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듯 GD가 이뤄놓은 일들 그리고 해나가고 있는 일들 자체가 대단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중 최고 중에 최고는 원 오브 카인드 발표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힙합은 지금처럼 메인스트림이었다기보다는 확실하게 언더와 오버가 나뉜 시장이었는데요. GD는 이전까지는 약간 조롱의 아이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전 느껴졌거든요. 하트브레이커 때도 뭔가 아이돌스러워서 저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댄서들에게까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원동력이었는지 원 오브 카인드라는 아웃풋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힙합 관련 예술하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죠. 미친 간지, 표정, 제스처, 래핑 등 그 어떤 부분에서 까일 것 없이 완벽한 곡과 뮤비를 뽑는 바람에 GD는 더 이상 까일 게 없는 완전한 아티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저 역시도 특히나 이 곡에서 태양이 나와주는 부분에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런 남자들의 브로맨스가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던 파트입니다. 그리고 GD 하면 빼놓고 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패션인데요. GD의 어떤 영상을 보건 촌스러움이 없다고 봐야 할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인사 같은 곡에서 의상이나 헤어 등은 분명히 흑역사가 될 만도 한 시절인데요. 글쎄요, 미쳤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꼽는 GD 패션 중 최고는 역시 가십맨에서의 헤어와 수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심플하게 입었지만 이게 돼? 라고 말이 나오는 뻐기가요에서의 붉은 트레이닝 세트 마지막은 도를 넘은 간지였던 삐딱하게를 불렀을 때의 의상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ho, they call me 가슴은 you know 아마는 사람들은 다 알죠. This is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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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o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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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o This 위에 손을 건 맑은 집이 본 무대 위에 나 불러 homie 야호가 앞서 내 제셔는 체면 유혹하는 스쿼드 소리의 제목 Sweet Medusa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우리 바쁘리 상된다는 연인 실은 GD 영상은 아무거나 틀면 간지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만은 저 세 개 영상은 제 확고한 취향이 담겨있는 제 베스트예요. 저거 말고 아무거나 보셔도 실은 다 베스트예요. 근데 그리고 GD의 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모두가 GD만큼 춤을 췄다면 지금 전체 춤 레벨이 좀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D는 일부러 춤을 좀 추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우성이 막 웃기려고 노력한다면 이미지랑 잘 안 붙잖아. 그리고 박정민 같은 사람은 근데 재미있는 사람의 이미지고 웃겨도 괜찮은 그런 사람의 이미지고 아이유가 섹시한 것보다는 효린이 섹시한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 GD 역시도 춤을 빡세게 추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약간 설렁탕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어울린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못해서 이렇게 설렁탕을 끓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GD 춤 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ROD 연습 영상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고도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신다면 춤에 대한 스펙트럼이 좁다고밖에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소신이니까요. Ride or die. Me and my girlfriend, we ride or die.
그리고 활동곡 중 개인적으로 가장 간지라고 느꼈던 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앨범에 있는 소년이여라는 곡입니다. 짧은 노래 안에 어린 나이에 수많은 편견들 속에 굉장히 좋은 곡이 나왔다고 봐요. 오래된 곡이지만 여전히 좋은 메시지와 GD의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곡이고요. 늘어난 두통과 싸우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생각에 잠겨 또 펜을 붙잡고 세상 나에게 와서 쉴 틈 없이 달려왔어 뭘 모르는 자신감에 사람들은 말해 내가 부러워 갇힌 게 너무 많아 연예인들은 다 편하게만 살아 딱 하루만 그 이창이 돼봐라.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멤버가 있죠. 전 멤버 승리인데요. 저도 좀 아리까리해서 투표를 좀 받았어요. 네, 2000여 분께서 투표해주신 결과입니다. 신기하게도 막 투표를 올렸을 때는 5대5 비율로 이렇게 가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해당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승리가 빅뱅 후반기에 큰 임팩트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데뷔 초창기에 어느 정도 승리가 덩몰이를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빅뱅이 예능에 나와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예능 포지션상 두들겨 맞아주는 그런 캐릭터 자체를 승리가 전담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놀림 당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능에서는 또 재미가 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대중들에게 빅뱅이라는 그룹이 다가올 수 있게끔 뭔가 만든 그런 사람이 승리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봐요. GD, 탑, 태양만으로는 지금의 빅뱅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실력 말고 이미지상. 그래서 멤버십에서 제가 기름기를 쫙 뺀 스트롱 베이비 분석편을 좀 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과 없이 보실 수 있는 이런 곳에서는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나머지 27%의 시청자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멤버십에서 따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이 분석편을 스트롱 베이비에 대한. 그래서 이 영상 직후에는 승리의 솔로곡이었던 스트롱 베이비 분석 영상을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승리에게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풀어볼 생각이니까요. 멤버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내려가시면 멤버십 구독 링크가 있고요. 아이폰으로는 바로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PC로 접속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영상은 멤버십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빅뱅 데뷔편 라라라 무대 분석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 라라라 분석 영상으로 같이 가시죠.